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대단원 확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걸 공부할게요. 자, 많은 친구들이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처음에는 뭐 이 정도야, 너무나 쉬운 단원이야, 이렇게 가볍게 이 단원을 생각하시고 출발하셨다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헷갈려, 도대체 어떻게 풀란 말이야, 이와 같은 말씀들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확률 단원을 공부할 때 마음속 깊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것 하나는, 절대로 확률에는 공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로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봐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률은 공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경우의 수란 무엇인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우의 수란 일단은 실험이나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과학에서 하는 실험과 관찰이 아닙니다. 수학에서 하는 실험과 관찰은 아주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다, 이거 실험이에요. 주사위를 던졌다, 이거 실험이에요.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거 실험인 겁니다. 가위바위보를 했다, 이것도 실험이다,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이걸 우리는 실험 또는 관찰을 했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형사들이 다루는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해요. 이때 이 사건을 하나하나 다 따져봅니다. 그게 경우예요. 그 다음 이 경우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 가지수를 따지는 게 바로 뭐냐면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했어. 이때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봐. 그게 바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가 몇 가지나 될 것인가, 그 가지수를 세는 게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동전을 던진다, 이게 실험이고요. 앞면이 나온다, 이게 사건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경우는,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면밖에 없죠.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다고요. 자,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던지는 게 실험이야. 6의 약수가 나오는 게 어떤 특정한 결과야. 이 사건에 대한 경우를 따져보면 6의 약수가 뭐가 있어요? 1도 있죠. 2도 있죠. 3도 있어요. 6도 있죠. 자, 몇 가지나 있습니까? 총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는 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바로 4. 자, 하나 더. 가위바위보를 했어.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빨간 아빠와 파란 아빠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겠죠. 이때 비긴다? 이거 특정한 사건이죠.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비기는 경우의 수를 따지세요 라고 한다면, 빨간 아빠와 파란 아빠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비기는 경우는 둘 다 가위를 내는 경우가 있죠. 둘 다 바이를 내는 경우가 있겠죠. 둘 다 내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비긴단 말이야.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하.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다? 용어. 사건이 뭐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실험과 관찰을 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결과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를 뭐라고 하겠다? 경우의 수라고 하겠다. 이 정도 정리하실 수 있겠죠. 너무나 간단하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제가 여기에 살펴드린 이것들은 사건이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약수가 나온다.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비긴다. 이렇게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사건이 2가지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이 나오는 경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알려주세요.
자,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이 일어났을 때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우리는 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어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요. 한 개가 아니라. 자, 실험을 했죠. 자, 이때 첫 번째 사건 A라고 하겠습니다.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경우의 수를 찾아볼게요. 자, 주사위가 앞에 거 하나가 있고 앞에 거 주사위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뒤에 주사위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때 앞에 나오는 주사위 눈과 뒤에 나오는 주사위 눈이 있겠죠? 이때 앞에 나오는 주사위 눈을 A라고 하고요. 뒤에 나오는 주사위 눈을 B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앞에 나오는 주사위가 얼마 1이 되는 경우, 뒤에 나오는 주사위가 3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앞에 나오는 눈이 2가 되고 뒤에 나오는 눈도 우리가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 앞에 나오는 눈이 3이 되고 뒤에 나오는 눈이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총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바로 3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번엔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이번에는 11이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앞에 있는 눈이 얼마? 5인 경우에 뒤에 있는 눈이 6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앞에 눈이 6이고 뒤에 눈이 5가 되는 경우가 있죠. 빨간 아빠 앞에 눈이 4, 뒤에 눈이 7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눈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얼마? 2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각각을 따로따로 구해낼 수 있는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합이 4가 나오거나 또는 11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잘 보시면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건 하나하나였는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사건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첫 번째 사건, 두 눈의 합이 얼마인 거? 4인 거 하나. 두 번째, 두 눈의 합이 얼마인 거? 11이 되는 거 두 번째 사건. 즉, 사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두 개를 뭐가? 또는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자, 이때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보시면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 3이야. 두 눈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의 수가 2죠. 근데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와 두 눈의 합이 11인 경우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죠. 즉, 딱 주사위를 던졌더니 두 눈의 합이 4이면서 동시에 11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 경우는 3하고 2를 어떻게 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냥 5가지인 거야. 즉, 두 눈의 합이 4 또는 11이 되는 경우의 수는 그냥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3하고 2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해서 했죠. 더해서 했죠. 그래서 일명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렇게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서 구했다고 해서 일명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 합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어떤 두 사건이 일어났어. 실험이나 관찰을 했는데 어떤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언제 합의 법칙을 이용하냐? 언제 합의 법칙을 이용하냐? 첫 번째는 사건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이렇게 발생해야 되겠죠? 사건 하나, 사건 둘. 그런데 두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발생하면 절대로 안 돼. 동시에 발생하면 안 돼. 즉, 두 눈의 합이 4이면서 동시에 11이 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한다면 얘랑 얘를 어떻게 해버려? 더해버리면 된다고요.
자, 이해가시겠어요? 빨간 아빠 이해가 안 돼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빨간 아빠가 떡볶이집을 차렸습니다. 떡볶이집을 차렸어요. 자, 우리 집 떡볶이 집에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떡볶이가 있는데 어떤 떡볶이가 있느냐? 첫 번째 쌀떡볶이가 있어요. 두 번째 밀떡볶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떡볶이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김밥도 같이 팝니다. 첫 번째 김밥은 빨간 아빠 김밥이야. 빨간 아빠 김밥이야. 두 번째 김밥은 뭐냐? 참치김밥이야. 세 번째 김밥은 무슨 김밥이냐? 쇠고기 김밥이야. 이와 같이 팝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우리 떡볶이집에 왔어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떡볶이 또는 김밥 중에서 시키는 거야. 떡볶이 또는 김밥을 고르는 경우의 수입니다. 떡볶이 또는 김밥을 고르는 수야. 자, 그렇다면 어떤 친구는 떡볶이를 고르고 싶어. 떡볶이를 고르는 것은 쌀떡볶이 또는 밀떡볶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겠죠. 김밥을 골라. 김밥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입니다. 그런데 떡볶이 또는 김밥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2하고 3을 떡볶이를 고르면서 동시에 김밥을 고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2하고 3을 더해 주시면 즉 5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메뉴 중에서 나는 하나를 고르겠다라는 거죠. 근데 떡볶이 또는 김밥을 고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간 아빠, 그러면 잘 봤더니 어떤 문장 속에 사건과 사건 사이에 또는 얘가 들어가면 더해주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문장을 잘 봤더니 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또는이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합의 법칙 더해서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빨간 아빠가 팥빙수 가게를 차렸어. 돈이 많은 빨간 아빠야. 자, 팥빙수를 만들 때는 아이스크림하고요. 시럽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집에는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맛, 딸기 맛, 사과 맛이 있어. 그 다음 시럽은 초콜릿 시럽과 우유 맛 시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팥빙수를 만들 때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를 고르고 시럽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 둘이를 섞어서 팥빙수를 만들어야 돼. 그렇다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메뉴는 총 몇 종류가 되느냐? 이걸 고르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아이스크림 중에서 바닐라 맛을 선택했어. 이때 내가 시럽을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초콜릿 맛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유 맛을 선택할 수도 있지. 그러면 요렇게 메뉴 하나, 요렇게 메뉴 하나가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아이스크림을 딸기 맛을 선택했어. 그러면 이때 시럽은 마찬가지 초코 시럽, 우유 시럽이 되니까 요렇게 하나 또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을 사과 맛을 선택했어. 이때 역시나 시럽은 초콜릿, 우유 맛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때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팥빙수의 종류는 총 몇 종류가 됩니까? 6종류가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데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요. 자, 이와 같은 아이스크림과 이와 같은 시럽을 이용해서 팥빙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뭘 고르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경우 총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자, 그 다음 뭘 골라야 돼? 시럽을 골라야 되는데 잘 보시면 아이스크림을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각각의 아이스크림에 대하여 시럽은 각각 몇 종류를 고를 수 있는 거야? 두 종류를 고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과 이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답이 얼마야? 3이라는 거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3하고 2를 곱해서 나왔다는 거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씩이 등장하기 때문에 3 곱하기 2 해서 6이 됐다는 겁니다. 얘는 곱셈을 썼네요. 덧셈을 썼을 때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합의 법칙했다면 얘는 곱셈을 썼으니까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의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딱 이 두 가지 법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법칙,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무슨 법칙,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아시겠죠?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도대체 합의 법칙은 언제 쓰느냐? 곱의 법칙은 언제 쓰느냐?
자, 고배 법칙 역시나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일단 사건이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합의 법칙일 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고배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돼. 이럴 때는 우리가 뭘 쓰겠다고요? 바로 고배 법칙을 쓰겠다고요. 즉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때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얘 둘이를 곱해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이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뭐냐? 동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많은 친구들이 동시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같은 시간에 발생한 것을 우리가 동시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아이스크림과 시럽을 골랐어. 이게 같은 시간에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이상해. 그래서 동시라는 단어는 두 번째 의미 연속해서라는 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시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같은 시간에, 두 번째는 연속해서라는 말이에요. 자, 잘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스크림과 시럽을 선택해서 팥빙수를 만드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고른 다음에 연속해서 시럽을 고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속해서라는 의미야. 아하, 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이것 또한.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 어떤 거냐면요. 자, 빨간 아빠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빨간 아빠는 웃옷이 빨간색이 있고요.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어. 그 다음 바지는요. 초록색이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바지가 있어. 나는 웃옷 중에서 바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위아래를 이렇게 딱 맞춰서 입고 나가고 싶어. 내가 고를 수 있는 옷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될까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일단 윗옷을 골라야 돼. 웃옷을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각각의 옷을 고를지언정 얘를 고르더라도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얘를 고르더라도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얘를 고르더라도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바지를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웃옷을 고른 다음에 연속해서 바지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3과 2를 어떻게 곱해 주시면 바로 이게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합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뒤에 있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무슨 법칙?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동시에 어떤 사건이 두 개 이상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이때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은 언제 쓴다고요? 마찬가지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나야 돼.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 문장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동시에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곱해 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동시란 말도 없고요. 또는이란 말도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직접 한번 그 단어를 넣어보는 거야. 즉 문장 속에 또는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합의 법칙, 아니면 동시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자연스러우면 곱의 법칙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